불규칙 활용 가봅시다. 불규칙 활용. 이제 여기는 뺄게요. 여기 위에. 이거는 감탄사 내용인데 선생님 편집하다가 이걸 깜빡 안 줬어.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 두 개는. 이건 뒤쪽에 있는 말이야. 자, 일단은 우리가 용어이 활용을 하는 양상이 규칙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뭔가 조금 이례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영어에서도 과거 시제 나타날 때 ed가 붙는 게 규칙이고 뭐 go, went, gone 이런 건 불규칙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불규칙 활용은 우리말에서도 있단 말이지. 불규칙 활용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용어의 활용 파트에서는 항상 아어를 결합을 시켜봐야 돼. 아나 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런 것들을 결합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규칙 활용을 먼저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규칙 활용이 아닌 것들은 불규칙이다. 이거를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돼. 일단 규칙 활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규칙 활용이야. 아니면은 보통은 이렇게 활용하더라.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가 어미의 변화가 모두 없는 경우. 변화가 아예 없으면 그건 규칙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에 어가 붙었을 때 먹어가 되지.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이런 것들은 규칙 활용.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면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의탈락하고 리을탈락. 우리 이거 의문 변동할 때 했던 것들이야. 기억나? 그래서 이 의탈락이 일어난 거, 리을탈락이 일어난 거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끄다에 어가 붙었을 때 꺼가 되는 거. 이거 의탈락한 거지. 의탈락은 규칙. 그래서 담그다에 아가 붙었을 때 담가 되는 거, 의탈락한 거 규칙. 여기도 보시면은 살다에 니가 붙어서 리을탈락한 거. 이것들은 규칙 활용. 얘도 마찬가지로 졸다에 습니다 붙어가지고 좀니다 되는 거 리을이 없어졌지. 규칙 활용입니다. 얘네들은 싹 다 규칙 활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플러스를 시켜주자면은 동음 탈락이라는 게 있어. 동음 탈락. 우리 이것도 의문 변동 때 한번 봤던 거다. 자, 동음 탈락이 뭐야? 아, 어가 똑같이 나왔을 때 탈락하는 거. 이게 이제 동음 탈락이지. 예를 들어서 가다에다가 아가 붙었을 때 가가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규칙 활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굳이 이렇게 안 바뀌어도 되는데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불규칙 활용도 크게 어간이 바뀌었느냐 어미가 바뀌었느냐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었느냐 요거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어간이 바뀐 거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디귿 불규칙. 얘는 어간에 있었던 디귿이 아어랑 만났을 때 아어랑 만났을 때 리을로 바뀌는 거. 얘가 이제 디귿 불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다라는 말을 보시면 걷다에다가 거기 어가 붙으면 걸어가 되지. 맞아? 그러면은 원래는 아무것도 안 변하거나 의탈락, 리을탈락, 도음탈락 이게 규칙인데 뜬금없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어. 이건 불규칙인 거지. 그 중에서도 어간에 있던 디귿이 바뀌었으니까 디귿 불규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떤 식으로 가져야 돼? 묻다 같은 경우 묻다에 어가 붙으면 땅에 묻는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변하죠. 그렇지? 원래는 어감 받침 디귿 들어간 거에 아어가 붙으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게 정상이야. 얘는 규칙이야. 근데 얘는 뜬금없이 리을로 바뀌잖아. 얘가 불규칙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응. 근데 이 묻다가 만약에 ask 물어보다의 의미의 묻다라고 한다면 어가 붙었을 때 어떻게 돼? 물어가 되지. 그치? 이건 뭐야? 디귿 불규칙. 오케이? 응. 자, 그럼 밑에도 한번 볼게요. 비읍 불규칙. 얘는 어간의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그러니까 아어랑 결합을 했을 때 비읍이 오나 우로 변화하는 거. 이게 비읍 불규칙이다. 예를 들어서 돕다라는 말을 보시면 돕다에 아가 붙으면 도와가 되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 비읍이 여기 반모음 오로 바뀐 거잖아. 얘가 불규칙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원래는 비읍 받침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잡다에다가 아가 붙어. 그럼 뭐가 돼? 잡아지. 이게 규칙이야. 원래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비읍 받침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 얘는 불규칙인 거지. 오케이? 비읍 불규칙. 자, 그러면 밑에도 볼게요. 시읍 불규칙.
자, 이거는 어간의 시옷이 모음어미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어랑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할 때는 항상 아어를 결합시키면 됩니다. 이거를 만났을 때 시옷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 이게 이제 시옷 불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 보시면 있다, 있다에 어가 붙게 되면 이어로 바뀌지. 그치? 그럼 여기 있던 시옷이 뜬금없이 사라졌네. 이게 시옷 불규칙.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웃다에 어가 붙잖아? 그럼 뭐가 돼? 웃어야.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게 정상이야.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게 정상인데 얘는 똑같은 환경에서 시옷이 뜬금없이 탈락했죠. 그래서 이게 시옷 불규칙.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우 불규칙. 요거는 어간의 우가 아어랑 만났을 때 우가 사라지는 거. 요거는 푸다 요거 한 개뿐입니다. 푸다 한 개뿐이야. 그래서 원래는 주다에다가 어가 결합하는 경우 주, 어, 혹은 뭐 저, 한 번 더 줄여주면 저 이렇게 될 수 있지. 안 변하는 게 정상이야. 안 변하는 게 정상이지만 뜬금없이 우가 사라지고 퍼가 되는 거, 이게 우불규칙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응. 자, 그 다음에 밑에 르 불규칙 볼게요. 요 르하고 러가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릴 거야. 요 르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맨 뒤에 나오는 르가 아어랑 만났을 때 요 르가 아예 없어지고 리을리을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르 불규칙입니다. 어간에 있던 르가 아예 없어지고 리을리을로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 보시면은 오르다의 어가 부분이 오르 여기까지지. 그치? 이 르가 어간 부분에 있는 르잖아. 그치? 여기다가 아어를 결합을 시켰을 때 어떻게 돼? 올라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봤을 때 어간 부분에 있던 얘가 아예 사라지고 여기 밑에 리을 올라가 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어간에 있던 르가 아예 없어지고 리을이 새로 생기는 거, 얘가 르 불규칙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응. 원래는 이 어간 끝에 르가 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다다르다에 아가 붙으면 뭐가 나와? 라가 되지. 이건 뭐야? 으탈락. 이건 으탈락이 일어난 거지. 맞아? 다다르다에 아가 붙으면 그냥 으만 없어진단 말이야. 으가 탈락하는 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얘가 규칙 활용이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으가 탈락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없어지고 얘가 아예 없어지고 리을이 새로 생긴 거지. 이거 르 불규칙. 오케이? 이해되나? 응. 자, 그럼 여기 밑에도 볼게요. 지금부터는 어미가 변화하는 거다. 어미. 아까 이 르는 어가 끝에 있었던 그 르가 변한 거지.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어미에 있던 요 녀석이 빠지고 러로 바뀌는 거야. 응.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이르다에다가 도착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르다에 어가 결합하는 경우는 이르러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르다에 어가 결합했을 때 이르러가 됐어? 뭐가 바뀐 거야? 얘가 러로 바뀐 거야. 이 이르 부분까지는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러로 바뀐 거야. 그럼 이거랑 비교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바뀐 거야? 얘가 없어지고 리을이 들어간 거야. 그치? 어간의 르가 사라지고 리을 들어가는 거. 어간이 변화하는 르 불규칙. 근데 얘는 어떻게 바뀌었어? 얘는 앞에 똑같으니까 얘가 러로 바뀐 거야. 얘는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구분할 수 있겠어? 응, 얘는 어미가 바뀐 러 불규칙인 거지.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갈게요. 얘도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미가 변하는 건데 이건 하다가 붙는 말에 다 통용되는 불규칙입니다. 어간 하에다가 아어가 붙었을 때 어가 여로 바뀌는 거. 그래서 하여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땡땡하다, 공부하다,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하자가 들어가는 말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어간 끝에 하가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히읗 불규칙. 얘는 어간이랑 어미가 둘 다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까마타에다가 아가 붙는 경우. 얘가 이제 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봤을 때 어간 부분에서는 히읗이 없어졌어. 그치? 히읗이 사라졌죠. 어간 부분에서 히읗 사라지고 어미는 애로 바뀐 거야. 오케이? 어간 부분에서 이 히읗 사라지고 어미는 애로 바뀌는 거. 요게 이제 히읗 불규칙. 이해됐나? 응.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용례를 봤을 때 얘가 무슨 불규칙인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항상 어떻게 하라고? 아어를 붙여보시면 돼요. 오케이? 아어를 붙여보시면 돼. 자, 그러면은 주로 많이 틀리는 것들 뒤에 이거 한번 같이 보자. 어간 르로 끝나는 거.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르 불규칙하고 러 불규칙. 이거를 많이 헷갈려요.
일단 이 르 불규칙은 어간에 있던 르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올라, 일러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러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그러니까 어미의 어가 러로 바뀌는 게 러 불규칙이야. 그래서 이 이르다 같은 경우에 의미에 따라서 르 불규칙이 나올 수도 있고 러 불규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 이르다가 말하다의 의미일 경우 아니면은 어떤 뭐 빠르다의 의미일 경우 예를 들면 뭐 시간이 이르다 이런 식으로 좀 빠르다의 의미일 경우에는 르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로 이르다를 쓸 때는 일러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럼 일러라고 했을 때 얘가 없어지고 리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가 르 불규칙이야. 오케이? 자, 근데 반면에 이 이르다를 도달하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다, 다다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르러라고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어디에 이르러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랑 얘가 바뀐 걸 비교해 보시면 이 어가 러로 바뀐 거지. 어미의 어가 러로 바뀌는 거. 얘는 러 불규칙이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말하다, 빠르다의 의미로 우리가 이르다를 쓸 때는 일러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 일러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있던 르가 없어지고 리을이 생기니까 저거는 어간이 변하는 르 불규칙. 근데 얘는 도달하다의 의미로 이르다를 썼을 때는 어가 러로 변화했으니까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누르다도 먼저 볼게요. 누르다도 이제 의미가 이렇게 꾹 누르다가 있고 노랗다의 의미의 누르다가 있어. 꾹 누르다가 어를 붙이면은 눌러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저 누르의 어가 붙었을 때 눌러가 되는 양상을 봤을 때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르 불규칙인 거고 그러면은 이 노랗다라는 의미로 누르다를 쓰는 경우에는 누르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이 들어간 거야. 이해됐어? 그럼 우리 이거 불규칙 활용할 때 어떻게 찾으라고? 아어를 붙여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푸르다하고 푸르르다 이거 한번 볼게요. 푸르다하고 푸르르다. 이게 푸르다에 아어를 붙이면 푸르러가 되고 푸르르다에 아어를 붙여도 푸르러가 돼. 푸르르러 이렇게 안 하지. 푸르르러 이렇게 안 합니다. 푸르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활용 양상이 달라. 얘는 어떻게 됐어? 푸르어가 푸르러가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러 불규칙.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푸르르어 했더니 푸르러가 됐다. 만 없어진 거지. 얘는 규칙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잘못 나왔는데 이거 리을 이게 아니고 의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입니다. 규칙 활용. 의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입니다. 이거 빼. 이거 아닙니다. 의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 그럼 밑에 본용어하고 보조용어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너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본용어 보조용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 보조적 연결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된 의미 부분이 본용어이고 그 다음에 의미를 조금 플러스 알파 시켜주는 부분이 보조용어이다. 그럼 우리가 용례를 봤을 때 어디까지가 본용어이고 어디까지가 보조용어인지 이런 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밥을 먹지 않는다. 밥을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여기서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찾아보셔야 돼요. 본용어과 보조용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본용어과 보조용어 구별하는 방법 나와 있지. 이거 책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맨 앞에 나오는 용어는 언제나 본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보조용어는
그냥 의미를 그냥 플러스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나왔으면 항상 본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조용어는 혼자 사용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먹어버리다라고 했을 때 먹다 부분을 가리게 되면은 과자를 버리다. 의미가 달라져 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보조용어는 혼자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맨 세 번째 보시면 연결어미 서를 넣었을 때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본용어는 본용어. 의미가 변하게 되면 본용어는 보조용어이다.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어서 버리다 라고 했으면 의미가 변하지. 그치? 그러면 먹어버리다는 본용어 더하기 보조용어의 결합인 거야. 반면에 밥을 먹고 나가다 라고 했을 때 밥을 먹고서 나가다 하는 의미가 똑같죠. 그치? 이런 경우에는 본용어 더하기 본용어의 결합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밥을 먹지 않는다. 일단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싹 다 본용어이겠지. 맨 앞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본용어입니다. 얘도 싹 다 본용어냐 앞에 나오는 것들은. 자 그러면은 먹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않는다 단독 사용됩니까? 안 되지? 항상 먹다라는 본용어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않다, 싶다 이런 말들은 싹 다 보조용어입니다. 얘는 보조용어. 그 다음에 먹고 싶다. 얘도 단독으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용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네. 쉽다, 않다, 봐봐라 그랬어? 보조용어이라고 했지. 얘네들은 단독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보조용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용어는 두 개, 세 개만 연달아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먹고 나가자라고 했을 때 이 나가자가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가 조금 애매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연결어미 서를 넣어보면 돼. 그러면은 먹고서 나가자라고 했을 때 의미가 똑같이 안 변해. 그러면은 얘는 본용어 더하기 본용어의 결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용어들끼리 결합시켜주고 있는 이 연결어미 얘는 본용어가 본용어를 결합해준 거니까 요거는 대등이냐 종속이냐 먹고 나가자. 시간적 선호가 있으니까 종속. 오케이? 얘는 어때? 본용어 보조용어 연결시켜줬으니까 얘는 보조적 연결어미. 얘도 좀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얘는 본용어가 본용어의 결합인데 시간 선호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종속적 연결어미. 얘는 본용어 보조용어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영어는 보조적 연결어미. 이해됐어? 응. 오케이. 엄마를 오케이. 자 뒤로 가봅시다. 요거 먹고 나가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네. 일단 요거는 본용어이죠. 먹고 부분은. 그럼 나가지 말자 했을 때 나가다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서를 넣어보라 그랬지. 먹고서 나가지 말자 돼야 돼. 괜찮지? 그럼 이거는 본용어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 그럼 말자 부분은 단독 사용 돼? 안 되네요. 보조용어입니다. 보조용어.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의 결합인 거지. 그럼 밑에는 먹지 말고 나가라. 일단 이 말고 부분은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보조용어겠지. 그럼 나가라는 뭐야? 먹지 말고서 나가라. 돼야 돼. 먹지 말고서 나가라. 되잖아. 안 됩니까? 되는데? 먹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 여기서 다시 본용어의 결합입니다. 오케이? 응.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먹어보고 싶지 않다. 먹어보다. 먹고 나서 본다는 행위를 새로 하는 게 아니지. 한번 먹는다는 거. 그냥 try 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보조용어. 얘도 싹 다 보조용어입니다. 얘는 보조용어이 3개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좀 감이 와요. 자, 일단 단독 사용이 안 되는 경우 무조건 보조용어. 그리고 연결어미 서를 넣었을 때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본. 의미가 변하면 보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본용어가 보조용어의 구성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구성 방식이 싹 다 요거였어. 요거. 본용어 부분에서 어간이랑 보조적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보조용어 나오는 경우. 예를 들면 먹어보다 이런 식으로. 어간, 보조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보조용어. 이런 식의 구성이었는데 여기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전사어미가 붙어서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식의 구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가 온 듯하다라고 되어 있지. 이때 오다에다가 지금 밑에 관형사형 전사어미 니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듯이라는 의존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죠. 맞아? 이 의존명사에다가 하다, 싶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얘네들이 보조용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온 여기 부분이 본용어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비가 올 성식다 같은 경우에도 오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의존명사에 식다가 붙어있는 구성이거든. 이때 얘가 본용어야. 얘가 보조용어인 거지. 오케이? 얘도 똑같죠? 잘하다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에 붙어있는 거 얘가 본용어. 그 다음에 의존명사에다가 하다가 붙어있지? 그치? 얘가 보조용어. 이해됐어?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 붙는 것들도 보조용어니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뒤에 불규칙 활용 연습 요거 한번 해보자. 불규칙 활용 연습하기. 여기 밑줄 그어 있는 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불규칙이면 뭐다. 규칙이면 뭐다. 여기까지. 타이밍 일어나. 거기 오른쪽에서 그거 해봐.
해봤지? 잘 봤어. 자, 볼게요. 얘가 이제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알려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 어를 붙여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은 기본형을 먼저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를 붙여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봐라. 그러면은 지어 먹었다라고 했을 때 영어는 짓다에다가 어가 붙어서 지어가 된 거다. 맞아? 그러면은 지금 요 시옷이 없어진 상황이네. 그래서 시옷이 뜬금없이 탈락하는 건 시옷 불규칙. 그 다음에 물어보아라라고 했을 때 기본형이 뭐야? 묻다죠. 묻다. 더하기 어가 왔을 때 물어가 된 거니까 디귿이 리을로 바뀐 디귿 불규칙 어간이 변화했고요. 그 다음에 도와야 한다. 이거는 돕다가 기본형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아가 왔을 때 도와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비읍 불규칙.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강물이 흐른다. 이거는 기본형이 흐르다. 요거네. 근데 여기다가 어가 결합했을 때 흘러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변화한 거냐? 어떻게 변화한 거야? 여기 있던 게 없어지고 리을이 들어간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어간이 변한 르 불규칙이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푸다에다가 어가 결합됐을 때 되는 거. 이거는 어 불규칙이다. 아니 우 불규칙. 우가 결합했으니까 우 불규칙. 그 다음에 밑에 하여서. 이거는 하다에다가 어서가 붙어서 하여서가 된 상황이네. 그러면은 어가 여로 바뀌었으니까 여불규칙. 여불규칙.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푸르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는 푸르 더하기 어지다. 이거네. 맞아? 푸르다에 어지다가 붙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변화한 거야? 여기 있던 어가 러로 바뀌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미가 바뀐 러 불규칙. 밑에 보시면은 파래하고 무섭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파래다 같은 경우에는 파랗다. 에다가 아서가 붙었더니 파래서가 된 거야. 그럼 뭐가 변했어? 어간어미 둘 다 변했죠. 히읗 불규칙. 그다음 밑에 무섭다. 무섭다에 어가 붙었더니 무서워가 됐습니다. 그럼 뭐야? 비읍 불규칙. 할만해요? 자, 또 가봅시다. 트럭이 내 집을 실어 갔다. 이거 기본형 뭐야? 싣다가 기본형이지. 거기다가 어가 붙었더니 실어가 되었어. 그럼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 디귿 불규칙. 그다음 밑으로 갈게요. 친구의 말을 듣는다. 듣 더하기 했을 때 들어가 된 거지. 그럼 뭐야? 디귿 불규칙. 그다음 또 밑에 가시면 아프다. 아프다에다가 아서가 붙은 형태네. 맞아? 그럼 지금 뭐가 바뀐 거니? 으가 탈락했네. 으탈락. 얘는 규칙. 으탈락 규칙 활용입니다. 아프다에 으가 탈락하는 거. 이게 규칙 활용이지. 그지? 밑으로 가시면 노래지 노래. 이거는 노랗다. 노랗다에다가 아진 요거네. 그러면은 요 히읗이랑 어가 너무 다 바뀌었으니까 이거 히읗 불규칙이겠다.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은 바닷가에 이르러. 요거는 도달하다. 도착하다의 의미네. 그래서 이르다에다가 어가 결합했더니 이르러가 됐습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얘가 얘로 바뀐 거지. 그래서 러 불규칙. 어미가 변화한 러 불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간이 이르다라고 했을 때 이르 더하기 했을 때 일러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바뀐 거야? 르가 없어지고 일러 이렇게. 그래서 어간이 변화한 르 불규칙.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기본형이 졌다잖아. 졌다에 어가 결합됐더니 저어가 됐어. 그럼 시옷이 사라졌으니까 시옷 불규칙. 그 다음에 공원을 걸었다. 이것도 걷다가 기본형이지. 걷다에 어가 붙어서 걸어가 되었다. 그러면 디귿 불규칙.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뒤에 독립원 볼게요. 독립원. 여기 독립원 부분에서는 뭐 용어만큼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 근데 독립원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하는 건 뭐냐면은 감탄사와 독립어를 구분하는 거. 이걸 알아주시면 돼요. 자, 감탄사 vs 독립어. 지금 밑에 보시면은 감탄사로 혼동하기 쉬운 예시를 쫙 소개가 되어 있지. 여기 들어가는 용어 다 따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 얘네들은 다 뭐냐면 얘는 이제 독립어입니다. 독립언하고 독립어는 달라요. 독립어는 품사야. 근데 독립어는 문장 성분이야.
이제 품사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 자체를 말을 하는 거고,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자가 맛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과자는 품사가 뭐야? 명사지. 그럼 문장 성분은 뭐야? 주어야. 이 문장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어야. 그러면은 과자를 먹었다. 이건 뭐지? 과자가 명사지. 명사인 건 변하지 않았어. 근데 이 문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뭐다? 목적어다. 이 문장에서는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지. 목적어야. 그러면은 과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뭐야? 과자라는 명사가 여기서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뭐가 과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것은 과자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명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간 거지.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디에 들어가든 변하지 않는 그 단어의 고유한 성질, 이게 품사인 거고, 반면에 얘가 들어가는 그 자리의 이름이 문장 성분인 거죠. 그래서 독립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문장 성분으로서 문장 밖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말이 독립어야. 근데 감탄사는 그 단어 자체가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야, 아이고 어머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감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봅시다. 저 윤우야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어떻게 되니? 윤우 더하기 야의 결합이지. 맞아? 그럼 윤우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 명사고, 야는 혹격 조사입니다. 명사랑 조사가 합해져서 독립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윤우야를 놓고 감탄사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엄마야. 저건 어때? 엄마도 명사, 야도 조사. 명사랑 조사랑 합해져서 독립어 자리에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은 아버지. 요거는 채연이 단독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청춘. 요것도 채연이 단독으로 독립어 자리에 들어간 거다. 이거 명사. 그 다음에 요거 무척 맑구나. 감탄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 감탄형 어미가 붙어 있어. 감탄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걸 감탄사라고 하면 안 되지. 맑구나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 맞다니까. 형용사가 지금 감탄형 어미가 결합되어 있을 뿐이지.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품사의 통용 몇 가지만 좀 볼게요. 품사의 통용. 우리가 따로 좀 신경 써서 봐줘야 하는 부분을 위주로 봐줄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번씩 봤던 건데, 요거 한글 맞춤법 할 때 한 번 했을 겁니다. 요게 의존명사로서의 지가 있고, 그 다음에 는지 자체가 하나의 어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건 의미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명사 지가 사용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띄어서 써줘야 돼요. 품사가 지, 의존 명사. 근데 얘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는지 자체가 하나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케이? 네, 이건 의미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같은 경우에도 의미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another의 의미일 때는 관형사로, 그렇지? 그리고 different의 의미일 때는 형용사로 봐주셔야 돼. 그래서 이게 관형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 형태 자체가 고정인 상태로 불변합니다. 고정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형용사에다가 관형사라는 전사동이 니은이 붙어있는 형태야. 오케이? 그래서 관형사로 사용했을 때는 저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는 다르다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요 아니라는 말이 부사로도 사용이 되고 감탄사로도 사용이 돼요. 일단 부사로 사용했다는 거는 용어나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니 먹다, 아니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 전체를 수식해주거나 아니면 먹다를 수식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고 있으면은 부사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아니가 그냥 대답으로서의 이런 대답으로서의 아니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는 감탄사인 거지. 아니면 여기서 아니 근데 벌써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이거는 감탄사야. 오케이? 이거는 벌써 자리를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말은 그냥 이제 감탄사로 사용된 거. 자, 그 다음에 뒤로 하시면은 뒷페이지에 보시면
밖에 얘가 있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밖에 나가 놀아라라고 했을 때 이 밖 이게 체험 그리고 얘가 조사지, 그렇지? 그래서 명사와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너 밖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밖에 자체가 하나의 보조사인 거야. 밖에 자체가 하나의 보조사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의미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 밖에 나가 놀아라. 요거는 outside지, outside. 그치? 근데 너밖에 없어라고 했으면 요거는 only you, 너 하나뿐이야. 이런 의미인 거잖아. 그래서 요것도 의미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outside, 외부로 나가라. 외부의 의미일 때는 차원에서 조사결합하는 거. 근데 only you, 너 하나뿐 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때는 보조사라는 거.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가보시면은 이 man이라는 것도 접두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관용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이제 의미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민둥민둥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접사로 사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맨발, 맨땅, 아무것도 없는 발, 아무것도 없는 땅 이런 뜻이지. 아니면 뭐 맨주먹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주먹 상태.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게 없다. 일 때는 접사로 사용이 된 건데 이렇게 맨 먼저 왔다. 맨 꼭대기에 갔다. 맨 아래층.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는 이거는 수식한 거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오케이? 관형사로도 요 맨이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 적이 붙는 말. 땡땡적, 땡땡적. 이런 말들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언제는 명사고 언제는 관형사고 언제는 부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적극적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적극적이다 더하기 관형사랑 명사가 니은 붙어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 이의 정체가 뭐야? 서술격 조사야. 조사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는 적극적이다. 조사가 붙으려면 체언이어야지. 그래서 얘는 명사인 거죠. 그 다음에 매사에 비판적 의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의로가 부사격 조사란 말이야. 부사격 조사. 격조사가 붙는 건 어디라고? 체언이라고. 그래서 얘도 명사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는 논리적 사고를 중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논리적인 사고를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지. 맞아? 요 경우에 논리적 옆에다가 조사 붙일 수 있냐? 논리적으로 사고를 중시한다. 안 되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경우에는 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고 논리적 사고라고 했을 때는 적 자체가 붙어가지고 사고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될 거야.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이 부사로 사용되는 것도 보시면 이 문제는 비교적 어렵다. 이 비교적이 지금 어렵다를 수식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맞아? 그러면은 용어 수식하는 거 부사로 봐야 될 거고요. 가급적 일찍 오너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찍이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체험 수식했으니까 관형사. 얘는 용언이랑 부사 수식했으니까 부사. 오케이? 그래서 적이 붙는 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어? 응. 자, 그러면은 거기 뒤에 부분 쭉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부분 쭉 가보자.
어떻게만 봅시다. 일단은 73번 넘어올게요. 73번. 제가 선지로 바라가 봅시다. 1번 선지. 기억을 보니까 소나무라는 개시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랬는데 기억 보기를 가보면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이거 언제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치? 과거에 와서 쓸 것 같다. 그래서 미래 사건이 아니라 과거 사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81번 넘어올게요. 81번. 이 8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칙 활용이 기억이고 그다음 니은은 어간이 분규칙적으로 바뀐 거 디귿은 어미가 분규칙적으로 바뀐 거 그다음 니을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거를 찾아보게. 그러면 보기 2부터 가보시면 옷에 흙이 묻었다. 이건 뭐야? 묻다에 아가 붙었더니 묻었다가 됐어. 그럼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규칙 활용. 그 다음에 일러, 요거는 이르다에 어가 붙었더니 일러가 됐어. 그러면 어간 쪽에 있던 르가 없어지고 리을로 바뀐 거다. 맞아? 그러면 어간이 변한 거니까 니은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르러, 요거는 이르다에 어가 붙었더니 어간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 어미가 변화했으니까 디귿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러러, 요거는 기본형이 뭐야? 우러르다가 기본형이야. 우러르다. 그러면 어간이 우러르까지가 어간이고 거기다가 어가 더해졌더니 우러러가 된 거네. 그럼 어떻게 변화했어? 으가 탈락한 거지. 맞아? 그럼 으 탈락한 건 규칙 활용이니까 기억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래. 요거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히읗 불규칙.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보시면 93번. 93번. 요거는 붙어있는 게 접사냐 어미냐를 구분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1에 들어가 있는 기억만 보시면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지금 이때 이 달리기의 품사는 뭐야? 하는 이라는 관형을 수식을 갖고 있으니까 명사죠. 맞아? 명사예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뭐야? 빨리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동사입니다. 그럼 기억에 붙어있는 거는 접사고 니은에 붙어있는 거는 어미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기 2 들어가 볼게요. 그는 멋쩍게 웃음. 이 품사 뭐야? 멋쩍게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갖고 있으니까 동사겠죠. 그 다음에 춤, 현란한 춤, 관형어의 수식을 갖고 있으니까 명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걸음,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명사. 그 다음에 만화를 잘 그림, 부사의 수식을 갖고 있으니까 동사.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이랑 똑같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명사 2개 찾으시면 나, 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됐어? 응.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주 클리닉이고요. 이제 수요일에 똑같이 6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똑같이 6층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제 밀린 친구들 클리닉 날까지 다 해가지고 오시고요. 또 까먹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기 6층 상강의실로 넘어가서 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클리닉 날까지는 다 끝내서 검사 받으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나눠줬던 클리닉이지. 첫 번째 클리닉. 그것도 해가지고 오세요. 오케이? 모범은 양치기를 좀 해줘야 돼. 그렇으면 가자. 알겠어. 이거 뭐야?